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방송의 이성대입니다.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1월달, 2월달 시작할 때 2014년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을 하셨나요? 특히 투자하시는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꼭 좋은 수익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요. 지금 9월달, 여태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요. 8개월 동안 수익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물려있는 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요즘 올라가는 종목들 많죠. 그런 종목들을 갖고 이전에 손실봤던 걸 좀 많이 만회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 이제 좀 모르겠지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하셨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여기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막 올라가는 이런 아주 급등하는 이런 차트 모양이 제 옆에 조그맣게 보이죠. 애플의 차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애플 계속 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지수도 그리고 우리 증시의 대표격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런 모습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00선을 강하게 한번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3분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9, 10, 11, 12, 2014년도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이런 증시가 한번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증시 깨부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수를 보는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한다. 즉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뉴스라든가 이슈에 의해서 지수는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시장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그런 그걸 파악을 해서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지수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9월달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9월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즉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의해서 지수가 위아래로 이제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이슈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사안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이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장 핵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정했으니까요. 제가 포인트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의 추세 방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아가지고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글로벌 시장은 밀렸는데 외국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 이 추세에 따라서 국내 선물 흐름이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도 방향이 틀리게 움직일 수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글로벌 시장이 상승 추세로 위로 올라가 줘야지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있는 외국인들 투자주체들도 매수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선물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위쪽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9월 달에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추세 방향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글로벌 시장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나라가 아니죠. 두 나라와 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그런 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먼저 뭐 가장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이제 미국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자꾸 이제 좀 경기가 경제 지표는 좋은데 그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금리 인상 시기는 그러면서 빨리 가지고 올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즉 경제 지표가 좋은 대신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지금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미국 시장 주가를 지수를 대부분 다 보면 아까 뭐 테슬라는 안 받고 아까 애플 주가를 봤죠.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테슬라나 애플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 그런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쉽게 밀리지는 않겠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꼭 한다고 해서 지수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은 경기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조금만 경제 지표가 둔화가 돼도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다든가 자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경기를 꾸준히 우상향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크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당장은 어떤 이슈가 나와서 우리가 뭐 2011년도 8월처럼 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온다든가 그런 내용이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이슈가 나와서 밀리기 전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뭐 이라크발 문제 공습을 했다고 지난번에 나오면서 지수가 밀렸었지만 바로 V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상당히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더라도 크게 이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가벼운 유럽을 봐야 될까요? 가볍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 그렇게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유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국은 경제 지표가 좋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유럽은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 이제 부양책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은 다른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분명히 좋지는 않아요. 장기 추세에서 이제 깨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온 뭐 요 정도가 이제 유럽의 이제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인데 추세는 무너졌지만 변동성이 커졌죠. 근데 크게 이렇게 밀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은 커지더라도 미국은 안전하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 유럽은 변동성은 커져 있지만 그런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급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럽도 국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가 매주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미국도 크게 영향 없고 유럽도 오히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럼 이제 중국을 본다면 중국은 최근에 뭐 따로 이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는 없죠. 그리고 뭐 이제 경제지표, 중국에서 이제 경제지표 PMI 지수가 나왔는데, 좀 둔화되는, 7월 달보다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약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21선 깨면서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재차 다시 경제지표 발표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워낙 이렇게 조정받던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깨지기는 확률은 제가 뭐 10번 하면은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차 다시 올라가는 상황. 즉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이 중국 시장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크게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지금 당장으로는. 그럼 오늘 이제 9월 들어가는 이제 초입 이 시간에 글로벌 시장 당장 이 상황에서 크게 아래쪽으로 변할 만한 상황은 당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9월 중에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미국은 견조하게 계속 강한 흐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지만 밀렸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긍정적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얘네가 긍정적일 때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견조한 그런 흐름인데 국내 시장에서 갑자기 주식을 팔거나 뭐 크게 누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우리나라 시장만 뭔가 악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급변하거나 그런 상황은 우리가 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아이폰 6가 9월 9일 날로 거의 확정이 되는 듯 하죠. 9월 9일 날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갤러리 노트 4하고 이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수에 가장 우리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즉 그 아이폰 6가 나오는 이 시점이 악재의 노출이죠. 삼성전자로 봐서는 악재의 노출 시점이고,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미리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만약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애플 주가는 미리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모든 주가는 거의 뭐 비슷해요. 뭐냐면 애플 주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봤을 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시점쯤 되면 팔아야 된다. 왜? 호재성 재료가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52,000원인가 그랬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반대로 애플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악재 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죠. 즉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삼성전자 이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저점이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이걸 보는 이유는 제가 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체크를 할 때 먼저 글로벌 시장 방향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방향 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 9월 중에는 좀 전에 삼성전자의 그 방향도 정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 저는 이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종목들 보면 뭐 3연상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가벼운 종목들 중에는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중에 이렇게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완만하게 가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급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최근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이 방송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욕심을 항상 버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거를 잘 팔았어요. 그죠? 잘 팔아가지고 살짝 밀렸을 때 또 샀어. 근데 여기서 팍 밀려버려가지고 여기서 물리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이익 남았던 거, 쫓아사가지고 이익 남았던 거, 여기서 그대로 다 이제 토해내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9월 달에는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9월장은 리스크 관리하는 장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최근에 좋은 장에서 수익이 났던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른다고 최근에 돌아서지 않았던 업종들, 제가 지난주에도 조선업종 말씀드렸죠. 그죠? 조선업종들 최근 계속 소외돼서 계속 내려왔는데 증권사에서 몇 군데서 이제 증권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요번 주에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조선업종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왜?
업황이 갑자기 돌아서서가 아니에요.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팔고 이런 종목들 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죠? 리스크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여기 오히려 또 이제 여기서 먹고 여기서 또 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다시 눌림목에서 공략한다고 들어갔다가 딱 물려버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먹었던 거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9월 달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익 남은 거 있으면 오히려 이제 크게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을 사든지 아니면 그 다음 종목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분기별로 항상 이제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월 달 1, 2, 3 3 그리고 이제 여기가 6개월 3, 6 9, 12 만약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0부터 해가지고 3, 6, 9, 12 이렇게 있다 본다면 실적 시즌은 항상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 실적 시즌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주가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빠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기회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발표 나기 전에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는데 발표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요런 때 기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에요. 3월 달 지나고 나서 4월 달부터 그리고 제가 잘못 그렸네. 1, 2, 3월 말까지가 이제 1분기죠. 그죠? 3월 말까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명확하게 또 그려드려야지 이거 또 틀렸다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죠? 분기별로 뭐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본다면 1, 2, 3월 달 지나고 여기가 4월 달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7월 달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10월 달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월 달이죠. 1월 달. 그러면은 4월 달부터 뭐 이제 5월 달까지 실적 발표, 그리고 여기는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실적 발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실적 발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9월 달이니까 여기서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요 구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미리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최근에 미리 올라왔던 개별 종목들 막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보면 8월 달까지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 이제 모멘텀이 좀 떨어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즉 9월 달에는 새롭게 이제 10월 달 실적 좋은 종목들이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달이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죠. 그죠? 이 종목들을 리스크 관리를 못하고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지금 막 위아래로 등락 뭐 하루에 5% 10%씩 뭐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재밌다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린다니까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즉 좀 이익 실현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하고 여유 있게 좀 관망을 해서 종목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거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하는 게 9월 달에는 개별 종목 이익 실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추세가 시장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같이 거래대금이 뭐 작고 이런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올 때는 지수가 막 올라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아래로 확 처지고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추세를 한번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물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쌍봉 형태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쌍봉 형태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계속 하락 추세,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요번에 이제 저점이 약간 올라탔어요. 여기서. 그죠? 하나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바닥에서 여기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여기 전고점 라인 때를 돌파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돌파가 돼 줘야지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타고 밀리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상승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타는 이런 상황,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나와야죠. 상승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거 강의 들을 때 이거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는 뭐 아주 기본이지만 대부분 다 이 내용만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손절매라든가 아니면 이익 실현이라든가 이거 충분히 다 각자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지금 보시면 선물 지수가 이거는 그냥 추세장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선물 지수 위치가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즉 최근에 계속 저점 라인 때 깨지면서 저점 깨지고 하다가 요 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어디냐면 전고점 라인 때거든요.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나왔다가 꼭 이런 과정이 뭐 다 나오지 않고 중간에 올라오다 꺾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가 출발되게 되면은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저점 라인 때 이제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은 딱 여기에 있어요. 선물지수 좀 전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계속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 터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대부분 다 선물하시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뭐 120분 차트 이렇게 길게 안 보고 뭐 이제 1분 차트, 5분 차트 뭐 이렇게 보고 10분 차트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그 방법도 뭐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긴 추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한 거예요. 즉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데 종목들 빠질 확률 적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돌아 올라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를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레버리지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고점 라인 때 이렇게 돌파가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내 지수도 2100선 돌파를 위해서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즉 요 라인 때가 돌파가 되면 2100선 돌파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 부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물 지수는 기로에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아래로 깨지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조정입니다. 이때도 그랬었죠. 여기서 이제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래로 깨지는데 일주일 동안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늦추거나 기존에 있는 주식은 좀 팔고 다시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뭐 제가 이제 지수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쉽게 뭐 이 상황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내용일 수가 있지만 처음 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시장을 보는 나만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보는 분석을 하는 방법 9월 달에 변수들 어떤 게 있고 그 변수들이 좀 위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이냐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의 동향들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시장이 지금 선물 지수 최근에 이제 선물 지수는 그렇고 종합 지수가 계속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보시면 종합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옆으로 이제 계속 수렴되고 있죠. 원래 고공상 바닥형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물 지수가 이렇게 쌍바닥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재차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즉 돌파하기에는 약간 힘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지수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요즘에 보시면 지수 뭐 이렇게 출렁대더라도 종목들 올라갈 건 계속 올라가죠. 그죠? 종목 장세니까. 근데 지수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확 전환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됐을 경우에는 가던 종목들도 끌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 뭐 출렁거려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종목들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 시가총액 뭐 200억, 300억 뭐 이런 종목들이 막 며칠씩 상한가 들어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수익률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는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뭐 지수 분석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분석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지수가 하락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2012년도였었는데요. 그때 당시 유럽발 악재 나올 때 그때 당시 이 부분이었어요. 이때 보시면 완만하게 이제 2012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여기서 저점 라인 대가 계속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인 대만 안 깨지면 괜찮은데 이 라인 대가 깨질 경우에는 아주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가 원형 천정형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라인 대 깨질 경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 라인대가 깨질 때 주식을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때 당시 보시면 바로 이제 요때였죠. 이날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여기 깨지고 내려갈 때 이때 대부분 1950 깨고 내려가. 왜냐하면은 추세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추세상으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깨지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깨지면서 뭐 지수가 지금 1782포인트 때까지도 밀렸죠. 그죠? 1950에 팔았는데 우리가 지수를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은 별로 이제 중요하게 잘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하락장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뭐 이제 여담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런 추세 이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시면은 습관이 되면은 나도 지수의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 아니면 주식의 추세가 전환돼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체크해 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점검해 보시면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주도주 깨부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도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주도주를 언제 사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도주 깨부수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주도주를 어떻게 하면은 깨부수기, 즉,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서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주도주 깨부수기 우리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손절 타이밍, 계좌 관리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컴투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막 이때 올라올 때 점검을 했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언제가 고점이냐 이거 잘 팔고 나와야 된다. 이거 이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상승 N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깨지기 시작하면 무지 하락할 수도 있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깨지는 그날 15만원 깨지던 그날이 이제 고점이었죠. 그러고 나서 12만원대까지 찍은 모습 20일 이평선까지도 깨졌다가 재차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보통 그러고 이런 종목들 항상 꺾일 때 보면 이제 봉우리가 명확하게 하나 나왔죠. 그죠? 봉우리가 하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막 올라가다가 봉우리가 하나 이제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되려면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죠. 그죠?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죠? 근데 지금 요번에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평선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올 때 요 고점 돌파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쌍봉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무지 높겠죠. 그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내가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여기 이평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또 밀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내가 이 주도주, 이 컴투스라는 주도주를 깨부수기, 이거를 제대로 대응해서 이제 이익을 내려면 구간별로 이제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깨졌으니까. 그죠? 이 자리에서 여기 돌파 못하게 되면은 철저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다시 재매수 관점에 들어가서 요 구간을 노려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경우는 있어도 여기 올라올 때 고점 돌파 못하게 되면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올라올 때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 대응 못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 요 7, 8월에 먹었던 요거 홀라당 다 까먹는 그런 장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아주 중요한 종목이죠. 그죠?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음은, 일단 성장성이 생겼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때문에, 성장성이 생긴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밀릴 때도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물량을 거의 말려버리듯이 막 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지난번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 외국인들이 한번 딱 매수를 올려서 하니까 확 급등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아마도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를 치건 뭘 하건 기관들이 치건 쳤는데도 개인들이 계속 받고 안 팔면 즉 주가가 이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처음에 11만 원대 올라왔다가 이때 기관 외국인들 팔면서 밀렸는데 개인들이 계속 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이 올려서 하면서 위로 올라가 사는 그런 상황이 나왔듯이 물량이 말려버리듯이 막 개인들이 이렇게 사게 되면 향후 뭐 이제 시가총액 뭐 이제 카카오랑 합병하고 나서 이제 상장하게 됐을 경우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다 뭐 10조 넘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감안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다르죠. 저점 라인 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이거는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15만 원대 일단 저점 라인 대 형성됐으니까 15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막 급등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뭐 꼭 이 업종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때다 55만 원까지 올라갈 때 상당히 과열이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중간에 과열이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밀리고 나서 또 고점이 또 나오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으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밀렸다가 15만 원 가고 15만 원에서 또 10만 원 왔다가 또 20몇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서 팔았는데 그때부터는 뭐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죠. 내용상으로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량이 막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주도주의이긴 한데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성제약.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홈쇼핑에 진출해서 이제 뭐 완판이 돼서 뭐 상당히 많이 팔렸다.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최근 주가가 3,000원대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의 꼭대기는 항상 이제 대량 거래가 터져요. 근데 대량 거래가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확 밀리면은 그날이 고점일 가능성이 많은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 더 올라가면서 이때 당시 7,000원이었는데 8,000원까지 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시장에 막 이런 종목들이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나 이런 종목도 막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 하나 못 잡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음을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목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 좀 전에 동성제약도 화장품 관련 제품으로 해서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한국 화장품 뭐 오늘 상가 들어가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패턴 지난번에도 우리 보여드렸죠, 그죠? 고공쌍바닥형 패턴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많이 올라오고 나서 저점 라인 대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지금 한국 화장품에서 명확하게 여기서 나왔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자리죠. 저점 라인 때 손절 놓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 그래서 지금 뭐 한 3,200원대에서부터 6,000원대까지 뭐 연속으로 올랐죠.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인데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 추격해서 막 매매하고 저는 이제 추격 매매를 하지는 않는데 뭐 이런 자리 뭐 올라올 때 상한가 들어갈 때 뭐 4,000원대 초반에 사가지고 지금 6,000원이라서 이익 많이 났고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각자 자기 뭐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추격 매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요. 좀 전 그 종목처럼 올라올 때 이거 내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사고 나서 이런 자리에 사고 나서 이렇게 또 밀릴 수도 있죠. 이때 뭐 4,500원대에서부터 3,000원대까지 30% 넘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이라든가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계속 못 보잖아요. 그럴 경우나 아니면은 나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의 말만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올라가더라도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좀 싸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급등락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추격해서 했다가 한번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그게 이제 독이 됩니다. 독. 한번 수익이 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매매할 때는 그런 종목들만 노리게 돼요. 그러면서 웬만큼 이제 5% 10%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성도 안 차요. 그러면서 이제 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익 났는데 안 했다가 여기서 확 밀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패턴대로 움직인다. 근데 이렇게 뭐 패턴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꼭 사야 된다. 이거는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급등락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 내가 좀 대응을 빨리빨리 잘한다. 그런 분들은 패턴 같은 거 좀 잘 익히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대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좀 잘 못한다.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해요. 아주 잘해요.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쪽 갔다 뭐 오늘 하루 이쪽 빨리 올라갈 것 같은 거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익 내고 또 딴 데로 옮겨가고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은 헷갈려요. 근데 막 수익이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은 뭔가 기분은 좋은데 나는 지금 불안해. 기분 좋은데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기분. 그러다가 한번 확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에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올라오고 한번 확 망가지게 되면은 무지 힘들죠. 이런 종목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제 올라왔다가 그대로 산을 그리면서 이 헤드앤숄더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리겠죠, 그죠?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성기업, 요거는 약간 그 좀 다른 거죠, 그죠? 아까 좀 전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왔다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즉, 뭐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뭐 거의 뭐 한 200 몇십억, 순이익도 200 몇십억씩 난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유성기업 뭐 그 현대차 뭐 파업하는 뭐 그런 내용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유성기업이 돌아가지 않으면 현대차가 그 생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익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FM대로 움직이고 있죠. 정배열 초기 단계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고 또 이제 옆으로 횡보했다가 수렴이 된 상황에서 재차 다시 올라가는. 이게 왜 이때 올라갔겠어요? 실적 발표할 때쯤 돼가지고 실적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죠? 실적이 좋을 그런 전망들. 우리가 보통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으면 3분기 때도 당연히 실적이 거의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1분기 때 실적 좋았고 2분기 때도 이번에 발표하면서 좋았을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 돼서 이렇게 딱 올라왔죠.
그죠?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종목의 뭐 이런 패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올라갔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시점쯤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까지 또 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주도주들이 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런 올라가게 타기 전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추격 매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가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 주도주들 올라가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부분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물론 아까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도 이런 데 쫓아 샀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2배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좋긴 하죠. 근데 이런 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때 사야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가 계속 좀 길어졌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나를 깨부수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금 뭐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항상 이 시간에 뭔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신다면 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듣다 보면,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듣고 이 시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를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깨부수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될 거는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수익을 못 내게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계속 깨부셔야 됩니다. 유연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가 있고요. 유용한 사고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번 계속 수익 나다가 한 번 손실 날 때 기존에 벌었던 거 한 번에 다 토해내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깨부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제가 무슨 뭐 강의든지 나갈 때 가장 강조를 하는 거는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즉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초보 투자자인가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맨날 주변에서 얘기 듣고 그냥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다. 그럼 당연히 초보 투자자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 투자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하면서 수익은 꼭 안 나더라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주식을 뭘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난 주식 모르는데 갑자기 사라고 그래서 한번, 모르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 사라고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 주식이 팍 빠진다. 근데 그래서 얘기해준 사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난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찾아보시면, 전체 주식 투자, 전체 인구의 제가 볼 때 한 3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나만의 그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이런 그 습관을 계속 들여놓으면은 그런 우발적인 그런 피해도 분명히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를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준을 세워봤는데요. 투자의 기준 하면은, 주식 투자의 기준 하면 딱 이제 뭐 몇 가지 막 우리가 10가지 항목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의 기준을 5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 선정에 대한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뭐 중요하죠. 그죠? 어떤 종목 살 건지, 내가 그냥 신문 보고 이렇게 결정할 건지, 인터넷 보고 결정할 건지,
아니면 차트를 보고 결정할 건지, 아니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결정할 건지, 뭐 이런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나만의 이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죠? 두 번째로는 타이밍에 대한 그런 기준도 필요합니다.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 안 하고 항상 이런 자리 기다렸다 이제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대한 기준, 나는 갖고 있는가?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즉, 그래, 나는 이거 갖고 있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 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셔야죠. 그죠? 좋은 방법으로.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틀렸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하면서 내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법으로 타이밍을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포트 관리에 대한 투자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한 종목만 그냥 몰빵이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리스크 관리 잘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목이 많이 너무 나뉘게 되면 우리가 뭐 계란 한 방울에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너무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은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금액 넘어가기 전까지는 차라리 한 종목 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종목 나는 모르겠다, 한 종목만 하겠다,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만의 포트 관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종목 들어간다 그러면은 손실률 얼마 일단은 확실하게 손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게 되면 어디가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나만의 내가 관리하는 그런 포트 관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나만의 관리라는 거는, 내가 관리한 계좌 관리라는 거는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을 매매하다 보면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서도 얘기 듣고 뭐 세 종목, 네 종목, 내 금액에 맞춰서 1억이면 뭐 한 세 종목 정도 하고 뭐 현금은 뭐 얼마 정도 좀 남겨놓고 있고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번째, 시장 분석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지수 깨부수기 시간에 제가 저만의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 그죠? 그러면서 이 시장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올라갈 때는 뭐 종목들 이것저것 뭐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데, 지수가 깨질 때는 내용이 괜찮은 종목들도 끌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즉 지수가 끌고 내려가게 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종목들 내 종목도 같이 좀 빠지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매라고 그러죠. 최근 뭐 한 1년 동안은 거의 투매가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상당 정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본다면 이런 투매라든가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하락 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제 내 계좌 관리를 위한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분석, 내가 지금 현재 지수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갖고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나는 시장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가, 내 계좌의 주가의 급등락에 따른 계좌 그 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나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나는 마인드 컨트롤, 계좌 관리를, 투자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난 배쪽 같은 성격, 나는 이 종목 되면 끝까지 밀어 하고 그런 방법에서 한번 성공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벌었던 거 한 번에 반토막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유연한 사고, 여러 가지 그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즉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내가 갖고 있는가, 타이밍에 대한 기준, 포트 관리에 대한, 시장 분석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기준을 나는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확률이 좀, 승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당연히 그냥 운 좋아서 수익 내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이 좋아서 이제 요즘장 같이 올라가는 종목 한 종목 사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의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익이 나잖아요. 그럼 쉽게 안 까먹어요. 그리고 장이 많이 빠져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났을 때 알아서 잘 치고 그 다음에 장 또 왔을 때 또 제대로 또 돈 벌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수익이 잘 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는 이런 투자의 기준을 꼭 갖고 우리가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적어봤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먼저 이제 가장 종목 선정에 대한 그런 투자의 기준을 세울 때 주가의 우리가 움직임이라는 거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주식을 사죠. 그죠? 성장성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주식을 사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거라고 대부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돈이 몰린단 말이에요. 돈이 몰리니까 당연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 선정을 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종목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종목 선정을 우리가 하는 똑같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대신에 이제 한 단계 앞서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하나의 활용 방법으로 실적 시즌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실적 시즌 좀 전에 이렇게 그런 종목들 잘 구분을 해서 좀 사가지고 이런 과정 나오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정리하고 또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요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즉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자산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크게 이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성장성, 실적, 뭐 자산 가치가 있다가도 그 다음 분기별로 뭐 실적이 이제 꺾여지면서 성장성이 이제 좀 둔화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면 얼른 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즉 실적이 당장 지금 시즌 좋다고 그래가지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목 선정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나를 깨부수기 시간, 즉 종목 선정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좀 좋은 종목들을 타이밍에 맞춰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뭐 1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은 꼭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